생리 기간 딱 올 때쯤에 전혀 그런 거 터지지도 않았고 피부도 전혀 여드름 이런 거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생리통이 심했거든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이 약을 한 3번 먹어도 겨우 좀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피터바이오 하면서는 생리통은 진짜 한 번도 안 왔어요. 아, 그럼. 첫날부터 이렇게 쭉 한 번도 안 왔고 그냥 쭉 지나갔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생리 지나갔구나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편하게. 탄수화물 폭발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접근을 통해 왜 폭식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객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집착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해결해서 어떻게 탄수화물 폭발을 개선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키로바이옴 창시자 선35스타입니다. 우선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이 있는데 저희 고객님들은 저한테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연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써요. 그것들을 좀 더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이분은 우선 외모 집착을 갖고 계셨어. 과거 비만으로 인한 외모에 대한 강박이 존재. 외모 변화로 인한 주변의 긍정적 평가로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나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했음. 이는 깊이 있는 자존감 형성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외모 평가에 영향을 받음. 다이어트 하면서 살이 쫙 빠지면 주변에서 잘생겨졌어요, 이뻐요, 멋있어졌어요, 피부도 맑아졌어요 하는 말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을 올리는 방식이 외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 뭐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칭찬도 하고 대표가 잘했다고 칭찬하자. 그러면 뭐 자존감이 싹 올라가지. 주부일 경우 남편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러한 와중에서 아이들한테도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이지 않는다든지 뭐 햄버거 과자 이런 거 말고 직접 마트에서 장 본 거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나 저희 제자님은 계속 그러한 칭찬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집착이 생겨서 결국 외모에 엄청나게 집착하게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음식을 제한하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과 음식에 대한 집착이 나타남. 다이어트 해본 분들이면 알겠지만 뭐 엘리트 선수든 바디빌더든 피트니스 선수든 전부 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발생해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깊이 있게 알고자 하신 분들이라면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운동 집착, 운동을 좋아하나 체중이 증가할 때는 운동이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으로 느껴졌으며 과도한 집착을 보임. 과식한 날에는 운동을 2시간 이상 하는 경향이 있음. 과식이에요. 폭식이 아니라 그냥 평소보다도 좀 더 먹었다든지 예를 들면 점심을 먹고 간식으로 과자 반 봉지 정도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뭐 이제 난리 나잖아. 많이 먹었어 살찔까봐 안 돼. 그래서 2시간 이상 빡세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운동에서 얻는 어떤 성취감, 즐거움보다도 살찔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PMS 문제, 과거 채식 다이어트와 과다한 운동으로 인해 무월경을 경험함. 뭐 이러한 경우는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낮을 수 있을 텐데 일시적일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최근 생리전 증후군 PMS로 인한 식욕 증가, 부종, 피로감이 심해짐, 생리 첫날 생리통이 있으면 약을 복용해야 완화함. 이전에 교감 선생님을 지도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도 생리통이 엄청 심하셨어요. 생리를 첫 했던 시기, 뭐 초등학교 때였겠죠. 첫날과 둘째 날에 통증이 어마어마해서 학교도 못 갈 정도였어.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최대 10이라면은 10. 그런데 저랑 하시면서 그 통증이 2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분 어머니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병원 가서도 고치지도 못한 거를. 과거 다이어트 전략, 저칼로리 다이어트, 운동 병행했고 저탄고지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비건도 하고 하지만 지나친 제한으로 인해 결국 폭식과 절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 특히 저칼로리 다이어트 중 늦은 시간에 음식 시켜 먹는 습관이 살이 찌는 주요 원인이었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했어요. 육류 채식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 키로바이옴은 이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빈도수부터 시작해서 다양성 이런 것들. 제가 채소만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채식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채식에서는 이러한 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세션을 통해 개선하고 싶은 점이 뭐냐, 마라톤 도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버킷리스트로 설정. 폭식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폭식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의욕이 다 떨어져. 운동하고자 하는 의욕, 나가고자 하는 의욕, 일하고자 하는
의욕,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그래서 이제 폭식이 없어지면 이러한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로 개선하고 싶음. 참 이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막 한 5일 동안 연속적으로 했어. 그래서 한 2kg가 쪘어. 그럼 또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엄청나게 절제하겠죠. 규칙을 엄격하게 정해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나오라고 하고 아니면 회식 자리 간다 하면 이게 불안한 거야. 왜? 늘 항상 갈 때마다 꾹꾹 참다가 결국에는 집에 가서 빵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한 입만 먹어야지 하고 먹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존감 향상 및 긍정적 영향력.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음. 이분은 체육 교사세요. 체대 출신이고 고객님은 3가지의 집착을 갖고 있죠. 이러한 집착은 강박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하거나 안전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거나 특정 숫자에 맞춰 행동하거나 손을 수십 번 씻는 등의 집착을 보인다면 이는 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의미죠. 강박증은 만성 정신질환입니다. 식이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식이장애 환자의 약 20%에서 60%가 평생 동안 강박증을 경험해요. 그래서 정신의학과에서는 폭식증을 치료할 때 먼저 강박증을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박증을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박증의 원인이 피질, 선조체, 시상, 피질회로에서 나타나는 낮은 세로토닌 수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SSRI와 같은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물로 치료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부족하면 불안과 우울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기분이 다운됐는데 뉴진스의 내가 만든 쿠키 막 이런 거다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갑자기 막 춤추고 싶고 그럼 기분 좋아서 세로토닌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지만 이거는 세로토닌하고 상관없고 도파민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맨날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가 가끔 공원에서 쉬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평온해지죠. 그때가 바로 세로토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도 뭐 매일 어려운 연구 논문을 이렇게 보다가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몇 번씩 막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속에서 확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잠깐 앞에 있는 공원에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릴렉스가 되지. 이렇게 환기를 하게 됐을 때 내 기분이 평온해진다고 하면은 내 세로토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TSTC 회로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걱정하고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경로예요. 마치 고속도로처럼 뇌의 여러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피질은 이걸 먹어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고 선조체는 피질에서 신호를 받아 좋아 먹자라고 행동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시상은 이 신호를 피질로 전달해주고 다시 정보를 받은 피질은 그럼 먹어야겠어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배가 부를 때 이제 그만 먹자라고 생각하지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아직 충분히 먹지 않았어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 결과 음식을 멈추기 어려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인지행동 치료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SSRI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12주 동안 강박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와이박스는 강박 증상을 평가하는 척도예요.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가 환자들의 강박 증상을 줄였죠. 이 연구에서 치료에 반응한 환자들의 세로토닌 합성 용량은 평균 29.7% 증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도록 돕는 심리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의 외모, 운동, 음식,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SSRI 같은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약물 말고도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고 나머지 2가지는 수면과 장내 미생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을 잘 잤다면 세로토닌이 증가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장에서 세로토닌을 95% 합성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의 키로바이옴인 거예요.
거죠. 그래서 키로바이옴 세션 때는 이 키로바이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적정량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수면 세션에서는 숙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세션 내내 해드렸죠. 자, 그럼 저희 고객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 변화된 증상,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뭐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좀 지겨워. 내가 하는 거 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에너지 상승, 오후에 에너지가 올라가며 업무 중 텐션이 상승하고 있음. 수면 패턴 개선, 첫 수면을 경험한 후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키로바이옴 효과, 학교에 대한 적극성 뭐 이거 말고, 자 여기 독서 집중력 향상. 제자님들한테 항상 그 일지를 쓰게 해요. 이게 다 증거야, 증거. 나는 뭐 사기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작, 주작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놓기만 하고 읽지 않았던 책을 오전에 달걀 삶는 시간 동안 읽었다. 뇌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책장 넘어가는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지는 것 같다. 책 읽는 습관도 늘 생각만 하고 가지지 못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잘 읽힌다면 책 읽는 습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좋아라 하셨네. 3회차에는 허기짐 패턴 변화, 빠르게 찾아오던 허기짐이 늦춰지고 허기짐 관리가 개선됨. 한번 3회차 거 보자. 이분이 다 작성한 거야. 이거 쭉 있는데 이거 말고 두 번째 세션 때 궁금했던 이거 말고, 식사를 준비하고 장을 보는 그 과정이 다 뇌와 연결되고 그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 같다. 역시 선시티님. 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포만감과 만족감을 얻었다니 신기했다. 3일간 식단도 잘 체크하고 준비하고 나만의 공식도 또 찾아가 봐야겠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장을 보는 그 과정이 다 뇌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또 책을 쓰고 있거든요. 키로바이옴 책보다는 폭식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것이다. 꼭 나오면은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수준이 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4회차 때 생리 전 증상 완화. 탄수화물 폭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분은 이제 생리 전에 폭식을 엄청 했어.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는 거겠죠. 폭식 아니더라도 과식하는 수준 정도는 가잖아요. PMS 증상이 평소보다 덜함,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신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듦. 5회차 때 생리 전 상태, 여드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기력함도 없고 에너지 좋고 음식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신 목적들이 또 개선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이제 PMS도 심했고 생리 전에. 맞아요. 어땠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요. 너무 혜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PMS 관점에서는 생리 전 일주일 전만 되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음식 맨날 거의 시켜 먹고 빵도 이제 하루 먹고 다음날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이미 먹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달리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막 굶고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하면서 그 생리 기간 딱 올 때쯤에 전혀 그런 거 터지지도 않았고 피부도 전혀 여드름 이런 거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생리통이 심했거든요.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이 약을 한 3번 먹어도 겨우 좀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피터바이오 하면서는 생리통은 진짜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냥 첫날부터 이렇게 쭉 한 번도 안 왔고 그냥 쭉 지나갔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생리 지나갔구나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편하게. 힘들었죠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데 행복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서 즐거움은 있었지만 행복하다는 느낌은 받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키토바이옴은 운동 그냥 뭐 한 아침에 좀 3-40분 뛰기? 그것만 하고 웨이트 나발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약간 시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뭐 근데 안 해도 살이 빠지니까 그래서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운동에 대한 강박도 확실히 다 떨어졌어요. 그쵸. 그게 진짜 커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은 전날 먹었던 거를 푸는 그런 해소용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우면서는 운동도 즐기게 되고 컨디션이 워낙 좋으니까 이 컨디션으로 오히려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혜택이었고, 또 제가 러닝 얼마 전에 트랙으로 오랜만에 뛰어봤거든요. 그 뛰어보니까 예전에 진짜 가벼웠을 때 뛴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6개월 만에 뛰었는데 트랙 러닝은. 그래서 좀만 더 하면 진짜 저 마라톤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도전해볼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가능하지. 충분해요. 네. 충분해. 그래서 진짜 그 운동에 대한 강박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히 하면은 뭐 그것도 그래서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일 심했던 거는 확실히 식이장애가 있으셨잖아요.
그쵸. 시기장이 심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원리를 알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문제는 내가 왜 맞아요. 터졌는지를 원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잖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획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 그치. 그 능력을 또 길러주셨다는 거. 그럼. 그게 이제 되게 크고. 그리고 뭐 만약에 좀 먹는다 해도 먹는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날에 리셋을 해도 금방 또 돌아오고. 그럼. 그게 컨디션도 빨리 회복되고.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세션한테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저의 컨디션을 높은 그 컨디션을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한 번 뭐 터지더라도 다시 해야지 이게 돼요. 내가 이걸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터지면은 또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요즘 하기 싫으니까. 그치. 근데 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법을 아니까 제가 만약에 터지면 다음날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 키토바이옴 해야지. 이게 저절로거든. 네. 그래서 이래서 지속 가능한 거구나. 한 달 정도 했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만에 진짜 좀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확실히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션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 일지에도 저번에 썼지만 이 내용이 진짜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체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공부 다 해봤지만 이 내용들 알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연결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심지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럼. 그게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식들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서 쉽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지불했던 돈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깝지도 않고 진짜 능력이 뛰어나시다는 거. 여러분, 탄수화물 폭발은 단지 많이 먹는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심리적인 문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음식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폭식을 터뜨리는 상황과 신호, 즉 트리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예요. 그래서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한 다각적인 치료가 폭식 치료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제가 탄수화물 폭발 치료를 도와드린 분들의 사연과 그들이 겪었던 심리적 문제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고객님의 후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키로.